지금 6월달 9일까지 봤을 때 평균 거래 비중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거 고점에서 봤을 때 60에서 70%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 개인이 막 매수하면서 야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아들 두산에너빌리티 샀지? 아들 믿어 이거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거래 비중을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순환매로 움직이는데 많이 빠져서 싼 건 아는데 어쨌든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니 그럼요. 실적이 좋아지고 뭐 모멘텀 있는 거를 투자를 해야 되니 약간 경고성 메시지 나오더라고요. 또 이제 그 대차 잔고 확 늘었다. 네, 공매도도 슬슬 가동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공매도가 쉽게 못 들어옵니다 지금요. 뭐 잘못되었다가 지금 아이 깜짝이야 라고 했던 섹터가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팔긴 했는데 또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하면서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게 맞나 라는 희망도 어느 정도는 좀 엿보면서 수급이 끝났습니다.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찌 보셨습니까? 뭐 지난번에도 시장이 하락할 때 개인 네. 투자분들이 사셨고요. 네. 그때도 단기적으로 성공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았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빠지면 산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지금 같습니다. 빠지면 그리고 기회다. 그리고 특별히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 우리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네. 리스크가 되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그런 걸로 빠졌을 때는 산다. 라는 게 맞아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이제 케이스들을 계속 이제 복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랬는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던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저도 사실은 투자를 제일 처음 할 때 그 우리 그죠 뭐 9.11 사태 때 네. 제가 그때 대학교 때 이제 처음 투자를 하고 있을 때인데 겁나가지고 다 팔았거든요. 네. 브레이킹 뉴스 나오면서 막 9.11 막 밑에 그렇죠. 새벽에 나올 때 그 다음 날 거래 늦게 되고 막 그랬잖아요. 거래 재개될 때 저 다 던져버렸거든요. 그때 뭐 모르고 그냥 막 전쟁 터진다고 그러고 뭐 미국이 또 이제 테러 저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뭐 네, 이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벌써 그 사이에 한 20년이 쌓였잖아요. 쌓이면서 어쨌든 이번에도 물론 시간이 이제 뭐 짧게 걸릴지 왜냐하면 이번에 분위기는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거다 뭐 이야기도 나와요. 어차피 미국이 이제 뭐 핵시설 세 곳을 요격을 했는데 결국에는 전쟁을 빨리 단기간에 이제 끝내려면 지상군 투입해서 이제 딱 끝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 뭐 이 결국에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빠지는 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사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에 시장이 워낙 지금 강했잖아요. 네. 불장이었죠. 유동성 장세 뭐 강했기 때문에 계속 틈만 보고 있었던 분들이 약간 이렇게 그 이후로 흔들려 주니까 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오늘도 외국인들은 현선물 1조 넘게 팔았는데 뭐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또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오늘 이 플레이도 꼭 성공을 연결되기를. 아니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있을 극 초반 때는 야 이거 오버나이트 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말도 없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사인들을 뭐 정부 정책이 됐든 유동성으로든 지금 고객 예탁금도 65조 원이 되니까 뭐 그런 걸 확인하다 보니까 그래도 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네. 사실은 우리가 장중에 이제 지표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심해지면 유가가 폭등해야 되고 몇 가지 지표들이 아. 있잖아요. 근데 유가가 새벽에 아침에는 강하게 좀 출발하는 듯 하더니 좀 그냥 약간 맞아요. 상승폭이 줄어들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장중에 많이 보는 게 미국의 선물이잖아요. 네. 미국 선물 시장이 약보합 정도에서 맞아요. 네. 출발했는데 거의 거기에서 더 빠지지도 않고 네. 오히려 강보합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주말 사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비트코인 시세를 많이 네. 보셨고 10만 달러 깨졌다 이러면서 이제 또 위험자산 회피 아닌가 이랬는데 또 10만 달러 장중에 또 회복하고 이러니까 네. 사실은 더 악화되는 뭐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좀 주춤했을 텐데 네.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 개인 투자분들은 또 이제
약간 공격적으로 그렇죠. 빠졌을 때가 기회다. 뭐 이렇게 또 대응하신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은 뭐 그날이죠. 그냥 아까 9.11 테러도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야 과거 생각나네요. 9.11 그날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야, 예. 근데 저는 뭐 인생에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러면 증권사에 계실 때였나요? 있었죠. 네. 예. 와, 그럼 엄청 선배시네요. S 증권사에 계실 때. 네. 그렇습니다. 아. 삼성증권, 예? 네. 그 전날에 네. 제 잔고가 네. 350이었습니다. 네. 웍이요? 예? 아니 35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날 네. 제 잔고가 1억 그랬던 날이어서 저는 아직 기억이 생생하게 남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었네요. 전 세계 참사였는데. 저보고 그래서 너 이슬람이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근데 뭐 근데 어떻게 그때 그러면 포지션을 갑자기 푸스로 가지고 계셨던 네. 거예요? 아, 그냥 한 5, 600 있던 나머지 제 총 자산이 총 자산 남고 남아가지고 놓고 놓아가지고 만기일 전날인가 그랬거든요. 네, 네. 네. 이거 오는 되면은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하고 나머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착잡했던 그 순간이 딱 자고 나왔더니 그냥 아니 그 자고 나왔던 것도 아니면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비행기가 뭐 영화에서 얘기 나오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더니 갑자기 미국 시장 뭐 거래 뭐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알았죠. 터질 게 터졌구나. 이래서 그래서 제 인생이 여기까지 살게 된 첫 계기였습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전에 알고 되려고 그거를. 하니까 네. 또 그다 필직사생 직사생 어. 그거 있잖아요. 네. 거시 그런 거.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야, 예. 그래서 아하. 거기서 그 증권사에서 벼랑 끝까지 내몰리셨었군요.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빚정리 싹 했더니 네. 선물 한 두세 개 매수해서 이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예. 하여튼 눈물 났던 그 생각이 들어서 결론은 뭐 터진다 그러면 거기가 시작입니다. 항상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런 쪽인데 일단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선물 매도가 강화가 됐는데 이건 일단 선물 매도는 지금 보니까 현물하고 선물 차이 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유도를 하는데 그거마저도 그러니까 외국인들 현물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팔았습니다. 네. 많이 안 팔았는데 잘 보시게 되면 현물 판 것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네. 이거 차익 매물과 함께 요게 집중됐다고 하게 되면 솔직히 현물은 그렇게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선물 매도가 프로그램 매도를 유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코 깨었어 이렇게 딱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선물 따라서 이제부터 선물 매매 규모가 확 커질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장중 변동도 좀 이끌어 가겠구나라는 쪽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선물 옵션 만기일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다음엔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중의 변화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확인하려면 선물 추이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동성 얘기 아까 65조까지 들어왔어요? 63조대 아닙니까 지금? 네, 오늘 네, 다시 사서 올라왔어요. 63조로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신용잔고는 19조 6천억, 거의 20조 근처까지 이제 슬슬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신용잔고 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탁금 잔고 대비해서 신용잔고 비율 한때 30% 넘어가면은 약간 좀 그런데라고 했던 비율들이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금 부담은 없다라고 하고 있고 또 오다 보니까 약간 경고성 메시지 나오더라고요. 또 이제 그 대차 잔고 확 늘었다. 네, 공매도도 슬슬 맞아요. 가동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공매도가 쉽게 못 들어옵니다. 지금요. 뭐 잘못되었다가 지금 아이 깜짝이야라고 했던 섹터가 메카오잖아요. 저거 올린 거 솔직히 뭐 개인 그러니까 누가 매수해서 올렸다기보다 올라가다 보니까 숏 커버링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절반 정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다 왔어. 그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잘래 이 느낌이죠.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직접적으로 하기는 조금 좀 고민스러운 모습들. 그래서 워낙 유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은 뭐 석유가스 해오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태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움직이는 작은 종목들 가는 것 같고 원자력, 야 이건 뭐 원자력이 아니고요. 이제 원자력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투자력, 쓰리자력 이런 식으로 다음 그럼 혼자 하게 주세요. 올랐잖아요. 웃어 주세요. 저 원자력 많이 올랐으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방금 팀장님께서 엄청 째려보셔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이쪽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다음이 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해체 시장이 펼쳐지는데 요거는 뭐 기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것도 큽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로봇은 이것저것 다 붙었는데 오늘은 로봇이 왜 움직였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LG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인터넷주 여전히 강했고 약세 쪽은 바이오 왜 이래요? 네, 바이오 뭐 한때 좀 기대 좀 가졌다 싶었는데 그냥 그러게요. 예, 제대로 못 움직이고 비만 치료제 다 그런 모습들이고 뭐 유리기판 반도체 이쪽들도 좀 약하고 자동차는 유가 오르니까 이런 겁니까? 네, 아무튼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런 쪽의 모습들이 오늘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굳이 바이오가 아니어도 다른 종목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실망감이 좀 안겨질 수 있는데 제가 원래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시장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 원자력 얘기를 하셨으니 언제부턴가 민재기 팀장님께서는 그 대표님이 애드립을 하면 절대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같이 사람이 없어주셨는데 되게 좀 차가워지셨어요. 시장 올랐다고.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즐기고 혼자 끝낼게요. 그 칼같이 끊으셨던 투자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거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시총 상위주를 보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올라와 있구나 새삼 좀 느꼈습니다. 원전주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유동성에 많이 우리가 좀 취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주가에도 좀 취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라도 좀 정신 차리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대표님의 이제 그 애드립에 좀 취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제 저 방송하러 쓴소리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오셨군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한 원자력도 사실은 지금 약간 유동성에 좀 움직이는 취해 있는 그런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는 바람의 방향이 우리나라는 최악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교체가 됐잖아요. 그죠? 교체됐는데 과거에는 탈원전의 완전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탈원전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데 다만 뭐 좀 약간 좀 작은 규모로 SMR과 같은 이런 부분으로 지난번에 이제 또 뭐 토론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최악 아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쪽에서의 지금 바람의 방향이 제가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 하나를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는데 우리도 지금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저만 오늘 두 분은 되게 신사처럼 이렇게 자켓을 입으셨는데 저는 또 너무 또 이렇게 가볍게 방송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드립칩니다. 이러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뭐 평가할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표님 마음대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더워서 걸어오는데 너무 이래서 이제 가볍게 그냥 입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지금 동부 지역인가요? 그쪽에 폭염이 장난이 아니래요. 그러면 에어컨 없이는 못 살잖아요. 안 그래도 더운데 지금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이제 지어지고 돌아가니까 지금 전력망 자체가 사용량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러한 사태가 오니 그러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근데 미국은 하고 있는 게 가만히 보면 태양광과 풍력보다는 어쨌든 지금 원자력을 가지고 좀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기술 발전을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거대한 바람이 뭐 SMR, 뉴스케일 파워죠. 뭐 오클로,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우량유 관련된 센트러스 에너지, 뭐 카메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사실은 국내에서 더 나쁠 게 없으니까 그 미국의 흐름을 지금 따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는 사실 원전에 대한 드라이버보다는
좀 재생에너지 쪽이 사실은 좀 강한 편이죠. 네. 뭐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비중을.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주에 울산에서 대통령 방문하셨고 엄청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전력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생에너지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 분명히. 그래서 원전은 분명히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좀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 좀 그렇잖아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사면 좀 그렇죠.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고, 네. 개인 투자분들이 사면 그쪽과 대중이 함께 개인들이 사는 거는 반대로 좀 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주가가 항상 그렇게 좀 많이 움직였죠. 네. 근데 과거에 꼭 그렇지만 않았던 케이스가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던 2023년도에 2차전지의 흐름이었고, 그중에 에코프로 하나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건데, 2023년도에 여기 상반기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주가가 검은색이거든요. 네, 저기 5만 원 저기 밑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그리고 25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요만큼만 해도 5배인데 그 밑에서 올랐으니까 뭐 5배, 10배가 오른 시세였죠. 근데 그때 누가 샀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주황색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예. 예,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시세를 만들었고, 이때 당시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다 팔면서 저 시세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개인 투자분들이 사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저때 저 흐름이 그때도 개인 힘으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네. 원전이 그렇게 되려나라는, 뭐 저도 사실은 중간에 따라 들어가기는 참 보수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5만 원 넘어서면서부터는 단기 과열 아닌가 뭐 이랬는데 이게 멈추지 않는 걸 보면서 주말에 하도 이상해서 그냥 23년도에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수급이 어땠나 싶어서 한번 그려보니까, 야,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 때도 큰 시세가 나는 케이스가 있구나. 원전도 저렇게 굳이 안 될 건 아니니까 캡을 미리 먼저 막고 뭐 할 필요는 없겠고 시세에 좀 순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 시세 보면서 지금 이렇게 강하고 오늘도 한 15% 올랐나요? 예, 13%에 올랐습니다. 저렇게 오른 상태에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다가 오늘은 또 양매수 들어왔어요. 예, 뭐 그게 뭐 쇼크오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 시세는 함부로 우리가 예단하기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원전이 체코 원전 이번에 네. 수주받으면서 뭐 모멘텀 뭐 미국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체코 말고 또 다른 국가 한두 개만 더 붙어버리면요, 이거는 규모 단위가 막 18조, 20조 막 이렇게 되잖아요. 원전 네, 하나 네. 수주하면. 아니 숫자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붙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한두 개 붙어버리면 이 시세는 야, 이것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과 함께 다양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좀 시세인 것 같습니다. 현장이나 그 개인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저보다 두 분이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여쭤보는 게, 에코프로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때 정말 많이 오르고 개인들의 유동성으로 올랐는데, 그때 당시 회상해 보면 약간 일치단결, 대동단결해서 끌어올리는 느낌도 컸고, 그때 당시에는 에코프로 개인이 안 갖고 있으면 바보 취급 당했었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거 맞냐고.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대동단결이나 그런 컨셉까지는 아닌 거죠? 아직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의외로 좀 재밌는 게, 우리 주위에 좀 그 나름 주식을 좀 한다라는 네. 유명한 분들 제가 이렇게 만나서, 유명 블로그 분들도 계시고 네. 텔레그램에서도 유명하신, 그래서 우리 아마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필명 들으시면 아실 만한 분들인데, 다 뺏겼어요, 물량을. 뺏겼다.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예. 그 선수분들도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오는 동안 다 털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참 이 시세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막 따라잡으면서, 왜냐하면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던 분들은 사실은 이 거래 대금이 넥스트레이드 거래에서 거의 절반 정도 아침에 차지할 정도로 엄청 거래가 터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고 거래 많이 들고 좀 젊은 분들은 여기에 다 붙어 계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무튼 좀 의외로 좀 잘하시는 제가 IC 되는 분들은 물량이 이미 그래요. 이미 다 뺏기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 이 종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쨌든 양봉은 꽤 시세가 많이 있는 안쪽에서 오늘 기관 외국인 양매수 들어오면서 대형 양봉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쨌든 오늘 양봉을 만약에 혹시나 깨고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되면 그럴 때는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고 적어도 오늘 양봉을 안 깨고 조금 잘 버티면 혹시라도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 한두 개 더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면 뭐 모르죠. 뭐 이 시세의 끝을 누가 알겠습니까? 네. 네. 뭐 저는 알겠습니다. 대표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시세의 끝은. 네. 그런가요? 네. 이 시세 끝은 어딥니까 그러면? 제가 받고 네. 코너 속의 코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응동 앵커님. 전 둘 다요. 예? 질문도 예. 항상 예. 양가테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둘 다요. 오늘은 양 선택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둘 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네. 시가총액 4위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그 밑에 바로 네이버가 있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네. LG에너지 솔루션을 넘긴다. 시총을 누가요? 두산이? 네이버나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먼저 넘길 것 같으세요? 만약에 넘긴다면. 자, 오늘은 사수 선택 이런 거 없어요. 뭐 둘 다 바벨 전략 없습니다. 같이 동시에 넘어선다? 한날 한시에 동시에 딱. 그냥 10%씩 딱 올라가지고요. 아니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야, 그냥 그럼요. 하는 거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오를 때 너무 팍팍 오르니까 팔까? 2조 차이밖에 안 나요 네이버랑. 갑자기 팔고 싶은 욕구가 좀 생겨가지고 네. 일단 내일 잘 조절하겠습니다. 왜요? 정답은 네이버가 먼저. 그건 모르죠. 예. 둘 다 이제 지금 5, 6, 7, 8이 거의 비슷해요. 40조 원대에서 맞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너무 좀 마음 아프긴 한데 네. 그 밑에 바싹 쫓아가서 누가 5위 자리 아니면 4위 자리 넘볼 것이냐 이거 싸움이 네. 조만간 계속 펼쳐질 것 같아서 여기서 한 20, 30%만 올라가도 바싹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잘 보자. 한화에어스페이스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요. 맞아요. 네. 거의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 예, 지금 에코준 현대차가 밑으로 쫙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런 형국인데 일단 원자력 할 때 보면서 오늘부터가 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아니 근데 그 전에 설명해 주시기 전에 네. 저한테 질문한 데는 그 의도와 그 숨은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농 앵커가 네. 많은 답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요? 네. 제가 지난 제가 코너 속의 레도 타이밍을 제가 말해버린 건가요? 그러면? 네, 코너 속의 코너를 쭉 한번 제가 진행해 본 결과 어떻게 해야 될까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거는 차차 차후에 반대 지표였군요. 아닙니다. 예. 롱반꿀이요?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떻게 해석하나 그냥 네. 그래도 경제 앵커 벌써 한 20년째인데 그럼 이 제가 정도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느낌적인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대변하시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오늘 또 마음에 담고 그럴 거 하지 마세요. 또 I죠? 네? 네? MBTI I. 그렇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돼요, 제가. 그래서 근데 네. 이게 지금까지 원전 해체해 본 경험이 있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4개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 일본, 스위스, 한국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최근에 그래도 뭐 성과 냈다 그래도 이 정도 독일 빠졌네 독일 이 정도 했다는 쪽으로 봤을 때 독일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냥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거의 그러니까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전 건설과 해체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고물상 아저씨 불러서 저 끌어내 다 뜯어내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그 전 세계에서 원전 해체 대기하고 있는 게 22개국에서 240개가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얼마냐면 500조 원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결정을 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여기서 레퍼런스를 쌓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잘 됐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방사능 유출이나 뭐 사고 없이 끝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오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업사이드가 근데 열려지고 우리가 있거든요. 실제로 해체를 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경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최근에 레퍼런스를 많이 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하는 거 쭉 보고 어느 잘- 정도 트랙 레코드는 있다.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미국인데 미국은 지금
밸류 체인이 갖춰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미국이 수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그러니까 이번에 SMR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가 뭐 SMR 수주한 게 있어? 아니면 뭐 원전 그래봐야 체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형 원전이나 소형 원전이라고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입장 쪽에서 그러면 누가 SMR을 이제 하든 밸류 체인 누가 갖고 있는데 그럼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다 한국에 좁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밸류를 계속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우라늄 재활용 쪽인데 네. 이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나라의 핵발 핵무기 이런 쪽까지도 막 펼쳐가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까지 보고 그것도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것도 계속 또 체크는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센스 있게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안으로 너무 오래 끈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중간에 수다를 좀 집어넣었더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방송 좀 했어요, 저도. 네, 예. 그러면 원전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 더 중요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대표님께서 한번 풀어주시는 걸로 하고 얘기하신 김에 그 노무라 증권의 리포트 내용도 준비하셨다고 해서 그거 한번 살짝 보고 다시 종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의 랠리 배경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주요 포인트만 좀 딱딱 짚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인데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은 어떻게 시각을 바라보느냐? 라는 쪽으로 봤을 때 뭐 랠리 촉발한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책 수혜가 방산 AI 조선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주도가 돼서 움직였다.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지금 제가 보기엔 뭐 순매수한 것보다 얘도 중요한 것 같아요. ETF 순위 유입액이 13억 달러.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거의 뭐 없었습니다. 정체되고 있다가 거의 1년 반에 가지고 쫙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누가 원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중국 동남아 대비해서 가장 강하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직 지금 근데 순매수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이들이 끄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럼 뭔가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끌어올렸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 여러분 존재한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가 그러면 개인이 끌었느냐? 지금 6월달 9일까지 봤을 때 평균 거래 비중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거 고점에서 봤을 때 60에서 70%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 개인이 막 매수하면서 야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아들 두산에너빌리티 샀지? 아들 믿어 이거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거래 비중을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봤을 때 이제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점 대비 회복세다 보니까 그런 쪽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한 배 선행으로 보게 되면 한 배가 안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상대 밸류에이션은 일본 빼고는 다들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테마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노무라에서는 이거 되게 좋아하네요. 딱 그냥 벌써 반복되는 게 AI 방산 조선 이거만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보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밸류업 전략 이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지주사 주주환원 우수 쪽들 배당 요거는 이제 정부가 아직 정책들을 안 세웠거든요. 네. 오늘 바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네. 예, 그 TFT죠. 이거 하게 되면은 거기서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러면 여기겠죠 여기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또 시장에서는 즉 한번 1차 랠리 끝났고 이제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2차 랠리가 시도가 되느냐라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모 증권사 하나가 장중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살짝 흔들렸는데 그게 예전에 위메이드 계셨던 그 대표님의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고 하는데 같이 협업하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나눈다고 그래서 몇 개 6개인가 뭐 특허 출원하고 있고 예. 왜 이직하시려고요? 아니요. 봤는데 진짜 상한가 찍고 10% 급등 마감하긴 했는데 네. 윗꼬리가 아주 크게 달리긴 했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그게 끝일지 아니면 나 이 정도 갈 수 있어라고 보여줄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뭐 리스크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요런 거 얘기한 것은 나머지는 뭐 다 해외발 쪽이다 보니까 근데 예. 특히 이제 7월 9일날 관세 유예 종료되게 되면은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다 시장에서 동반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그런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입법 리스크 이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게 되면 시장에서 생각보다 실망감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면 강하지 더 약하게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와 있는데 네, 네. 시장에 기대감이 있고 반응이 그만큼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정치는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쏠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채찍질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저 주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일단 지금 아직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딱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추격 매수 유효.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롱 앵커님, 네, 우리 롱 앵커님이 좋아하신다잖아요. 이거 추격 매수. 네. 네,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했을 때. 아 지금 해야죠. 그래서 섹터스. 지금 코스피 5천 투기까지 지금 출범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테마를 고른 게 아까 똑같습니다. 밸류업 테마 말씀드렸던 거 아까 그 테마군들 AI 방산을 중장기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근데 아무튼 이쪽을 보면서 추경을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가지고 체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여전히 그 외국계 리포트나 이런 저를 봤을 때 밸류업 이후에 뭐 증권사들의 ROE랄지 그러니까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에 대한 결론을 지어놓고 근거를 짠 듯한 내용들이 참 많아서 제가 그냥 무심결에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그런 평가들이나 전망들이 여전히 외국계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노무라 증권의 리포트는 대표님께서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 중간에 뭐 그 증권사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거의 일맥상통하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보시죠. 관련한 특정 증권사도 관련해서 엄청 많이 올랐었고, 최근 들어서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도 역시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장에서도 15% 급등을 했습니다.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는 글쎄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이번 주말에 그래서 저는 많은 거를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네. 뭐 두에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원전도 그렇고. 네. 어쨌든 근데 원전도 사실은 뭐 ETF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되게 인기가 좋아서 자산 규모가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아마 거기 들어온 돈들로 사야 되니까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인터넷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들이 움직이는데 오늘 뭐 위메이드맥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난리 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2020년도하고 많이 비교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죠? 그 유동성과 관련해서 네. 그때 동학개미 운동이 막 일어났던 그 시절과 비슷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2020년도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뽑아왔거든요. 제가 네. 전기 제품 업종이라고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업종 기준으로는. 근데 이 전기 제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뭔가 수소 전기차 같은 뭔가 꿈에 그때만 하더라도 5년 전이잖아요. 예. 5년 전기차가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그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 영향을 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업종은 당연히 코로나 시절이었으니까 제약바이오, 코로나 백신 뭐 치료제 이슈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이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 업종 기준으로 60%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2020년도에는 3월 달에 바닥 찍고 거의 지수가 거의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렇죠. 1,400에서 3,000 네. 넘어갔으니까 웬만한 업종은 진짜 뭐 많이 움직인 거죠. 네. 저 때야말로 진짜 그 대표님 같은 분이 막 네이버 갖고 있어야 돼요, 카카오 갖고 있어야 돼요 하면 둘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때요. 네. 저는 그때 생각보다 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더 좋았었어요. 네. 맞아. 그렇죠. 동학개미 예. 그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바이앤홀드만 하시면 되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샀다 팔았다 하는데 의외로 와 무슨 또 계좌가 3배나 떼는데 그때 포모 일으켰던 네. 그런 시절이었죠 또. 네. 마이크너스 주세요. 야, 예, 이거 가시죠. 그때 그랬었지. 그때 약간 포모를 느끼게 했던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여기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꽤 여기 있습니다.
NHN, KCP, 뭐 T사이언티픽 이런 것들이 이유는 다르지만 네. 최근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국정보인증도 최근에 움직이죠. 네. 뭐 한국과 컴퓨터도 있죠. 다날, 웹캐시 여기 다 있는데 카카오가 2020년 그때 150% 그러니까 재택근무 관련된 원격 맞아요. 그런 종목들이 꽤 많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유튜브 관련된 키네마스터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새록새록 이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카카오가 그때 당시에 150%가 한 해 올랐었고 그 다음에도 이 상승률을 이어갑니다. 보시면 네, 다음에도 44% 네이버가 그래서 21년도도 이 흐름이 좀 연장선상에서 이어갔었거든요. 2020년부터 네. 2021년 상반기까지는 이 유동성의 흐름이 이 21년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갤럭시아 모니터리, 갤럭시아 요즘 그룹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다음에 플리토, 다날 뭐 네, 이런 종목들이 꽤 여기에서 많이 보입니다. 아톤 요즘 난리죠. 아톤이라는 종목이 네,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게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왠지 4, 5년 만에 그때 그 분위기가 다시 지금 반복되는 느낌? 그때는 이유는 좀 달라.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또 이 게임 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위메이드 맥스가 그때 15배가 그러니까 연말 종가 기준으로 예. 그리고 위메이드가 연말 종가 기준으로 8배지만 사실은 더 올랐었죠. 그때 왜 P2E 게임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이제는 게임하면서 돈 버는 시대라고 맞아요. 그때 난리였잖아요. 아, 방송마다 네. 브리핑 엄청 했었습니다. 엄청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을 때가 고점이었거든요. 위메이드 몇십만 원 간다고 막 맞아요, 네, 맞아요. 위믹스가 이제는 세상을 바꾼다고. 오늘 그 위메이드의 그때 대표님이 지금 경영하고 계신 회사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또 이게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에 4, 5년 만에 이유는 좀 다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약간씩 예, 네. 다 이렇게 파생이 되면서 엮이면서 게임주까지도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럼 이 흐름이 좀 이어지려면 우리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만의 이제 흐름보다는 글로벌리 특히 미국에서 이 테마가 강해야 되는데 다들 요즘 새벽에 서클 시세 많이 보시죠? 네. 네, 서클이 이제 오르면 맞아요. 다음날 우리도 오를 거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보실 텐데 지난 금요일날 서클이 또 20% 시간에서 또 오르고 그래서 이게 꺾이지 않으면 일단은 그죠? 예, 국내 이 분위기는 당분간은 좀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 내가 어떤 거를 딱 골라서 산다라면 아까 우리 네이버, 카카오 뭐 다들 안 좋게 보는 주식이 지금 빈집인데다가 막 모멘텀 만들어지니까 쇼커버 나오면서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가 얼마 만인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큰 종목들 과거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나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뭐 한번 또 조정을 준다라면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는 그래도 또 공부를 계속 하면서 봐야 되고 내가 그게 어렵다라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 ETF들이 있는데 거기에 요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한번 편승해 보시는 것도 네, 또 좋은 방법이 있을 때 너무 작은 종목들은 사실은 변동성이 그렇죠. 되게 또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참 또 저도 ETF 추천을 자주 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소프트웨어 ETF와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또 약간 성격이 다른 게 네이버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진짜 스테이블 코인 그 바람을 받아서 이렇게 그쵸. 급등을 네. 하고 네이버도 뭐 플랫폼부터 쇼핑이나 아니면 사실 정부 그 인사들이 네이버 출신이라는 그런 것도 것도 있죠. 어느 정도 영향이 네. 있을 텐데 네네. 또 그게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모멘텀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 ETF 쪽에 투자할지 아니면 개별 종목에 투자할지도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네이버를 방금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네. 사실은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내수 활성화로 인해서 네. 그 우리 대형마트들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네. 대형마트들 이제 의무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약간 휴업하는 네, 뭐 주말 네네 그런 수도 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분 쪽이나 오프라인 매장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재래시장 네. 갈 거냐라는 걸 봤을 때 정부의 그 정책은
네이버한테 오히려 저는 수혜아닌가. 그렇죠. 온라인 온라인으로 수요가 더 네. 예, 힘들게 들어가죠. 가시느니 온라인으로 저는 구매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네이버나 쿠팡한테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어쨌든 이커머스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또 탑 쪽에 있으니까 이게 꼭 소프트웨어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네이버한테는 뭐 원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게 유통업종 애널리스트 분 만나가지고 그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온라인 주문이 많이 늘어난다는 포인트 하나하고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대형마트 의무 휴업 관련해서 주말 휴업 얘기가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마트 점유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은 너무 떨어져서 네네. 그것조차도 유통업계에서 별 그렇죠. 영향 크지 않을 효과가 없다. 거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한 주제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은 네이버에 대해서도 방금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혹시 이거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도 첨언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반도체 쪽으로 넘어갈까요? 결론적으로는 네. 쿠팡 차트 좋아요. 쿠팡 차트 좋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예. 예전에 P2E 때 막 메타버스, NFT 막 하면서 움직였었을 때, 예. 예. 그때랑 지금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보시면 이제 똑같다라고 하시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이거 또 말 많이 나왔다 그냥 쑥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똑같이 버블 만들고 꺼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내가 이렇게 쭉 공부하고 좀 해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짜 사람들이 쓸만한 상인지 아닌지 네.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딱 두 가지입니다. 발행하는 쪽이 있을 거고 네. 거기다가 결제 송금하는 쪽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발행하는 쪽은 이제 초기에 가장 부각을 많이 받겠죠. 네. 삼성 SDS, LG CNS 이런 회사들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아톤 이런 회사까지. 근데 아톤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네. 나올 거고. 말씀 다 하셔놓고 네, 잘 네. 뜯어보게 되면 아, 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네. 예, 그런 쪽이고 게다가 결제 송금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페이 회사들이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런 쪽에서 이제 양분돼서 나가는데 먼저 수혜 그 다음에 진짜 활성화됐을 때에 대한 변화 이것까지. 근데 이게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장이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까요? 예. 네. 그러면 반도체 얘기인데 지금 와서 무슨 반도체야 이러실 것 같아서.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또 CLSA에서 나왔던 얘기죠. 미국에서 중국 내 한국 메모리 공장, 그러니까 네. 한국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타 네, 네. 네, 공장 관련된 제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무역협상에서 지렛대 전략으로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그래 형 이런 느낌이죠. 예, 그러지 마 대신 이거 해줄게 네. 이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디램 공급의 쇼크, 그러니까 즉 업황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보실까요? 여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낸드가 다 있고요. 삼성은 디램 없고 낸드만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거기 들어가 있는데 더 이상 선단 공장 늘릴 수도 없고 캐퍼 못 늘린다. 미국 장비가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게 더 많죠. 예, 그렇게 되면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거기가 한계다. 그럼 지금같이 DDR4 갑자기 급등하고 있고 DDR 가격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들 강세가 유지되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더 가격을 뛸 수 있겠다. 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이게 한국 내로 생산 능력은 확대가 더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레가시 제품은 그렇다고 쳐도 이거는 가격은 뛰게 됐고 나머지 HBM 쪽 이런 쪽으로 3D 낸드 같은 쪽은 한국 내로 집중된다. 수익성 좋은 쪽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은 더 좋아진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주가는 반대로 예. 오늘도 삼성전자는 그러게요. 네, 그런 쪽이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는 또 이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죠.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네, 관련된 네. 쪽들 나오면서 어떤 식의 제가 보기엔 빨리 결론 내렸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그래야 다른 나라들보다 좀 먼저 세팅 딱 하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근데 또 요즘 관세 협상하는 거 보면 시간을 끌고 지연을 시킬수록 좀 더 우위에 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참 고민입니다. 제가 저희가 느낀 고민할 건 아니지만. 왜 한국 사람으로서 고민해야죠. 네.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낯은
우리 해줄 게 많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보세요. 시간. 네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예. 반도체 관련해서 팀장님께서도 한마디 좀 해주세요. 같은 사안 가지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는 역시 색깔은 좀 달랐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테마주들이 항상 이제 약할 때가 실적 시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테마나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순환매로 움직이는데 이제 6월이 끝나면 7월 달은 실적 시즌으로 들어갈 그렇죠. 때 네. 과연 그때도 이 시세가 유지가 될지 저도 이제 당연히 긴장하면서 이제 면밀히 이제 모니터링 할 텐데 오늘 나온 이제 여의도에서의 반도체 두 개에 대한 코멘트는 SK 하이닉스 35만 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삼성전자 목표 주가 그대로 스테이. 예. 이유는 2분기 실적이 SK 하이닉스는 컨센서스를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 네. 삼성전자는 컨센서스 하회.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이 빠져서 싼 건 아는데 예. 당연히 주식은 싸서 하방 경직이 있는 것도 좋고 네. 뭐 팔지 않고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되지만 어쨌든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니 그럼요. 실적이 좋아지고 네, 뭐 모멘텀 있는 거를 투자를 해야 되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렇게 차별화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오늘도 그 장중에 빠질 때는 같이 빠졌지만 결국에 하이닉스는 쭉 당겨가지고 그죠 양봉으로 지금 플러스로 마감됐죠. 네. 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로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결국에는 단기적인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뭐 두 종목을 이렇게 희비를 가르게 만드는 이유 아니었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6월이 끝나고 7월이 다가오면 또 실적 시즌이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실적 컨센에 대한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올 텐데 또 이것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방을 가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실적 시즌에 있어서도 계속 면밀히 숫자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워낙 시장에서 숫자 확인보다는 이제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꿈들, 뭐 가능성들 막 이게 얘기되고 유동성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잠시 놓칠 수 있는데 숫자야 저희가 뭐 방송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 좀 업데이트는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